부산의 모든 이슈를 연구합니다. 부산연구소, 저는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틀 지났는데 한 해가 다 지났네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 해를 또 마무리를 잘 해야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마무리하는 자리에 두 연구위원님들 오셨는데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차 연구위원님부터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연구년도 절반을 보냈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으로서는 집안이 전체적으로 평안했고 무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학자로서 이제 또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정치학자로서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 정말 피곤하고 정말 좀 암울한 한 해였다. 저는 한국 정치의 어떤 급격한 변화들을 볼 때마다 조금 고통스러운 그런 한 해였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정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아주 그 편안한 가정생활과 바깥쪽에 어지러운 어둠의 그 바깥 생활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사적 영역은 대단히 무난했는데 공적 영역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 조 연구위원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적 영역은 차 교수님 표현처럼 결국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야단을 덜 맞고 지낸 거죠. 아, 그렇군요. 야단을 덜 맞고 지냈고 사회적으로는 우연히 제 옷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옷 색깔이 오늘 그래서 코디를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색깔로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이야, 지금 우리 조 연구위원님의 옷 색깔이 완전히 블랙입니다. 우리 한 해가 블랙이었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건데 이제 2022년도에 우리 부산 연구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무겁고 힘든 시사를 재밌고 편안하게 풀어준다라는 설립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설립 목적이 지금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좀 달성이 됐을까? 이런 또 의문점도 한번 남겨보는데 아무래도 시청률과 유튜브의 조회수가 그걸 좀 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게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했었는데 주말마다 요즘 계속 그 집회가 있습니다. 퇴진 집회, 정권 퇴진 집회도 있고 또 화물연대 집회도 있고 또 영남 간호사분들도 모이셔가지고 또 법 개정 촉구를 하면서 또 집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봐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건지 원래 있던 거였는지 이게 계량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량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많은 건가요? 저는 좀 많은 편이다. 근데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 인플레이션이 함께 겹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결국은 자기 몫의 이해관계를 지금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표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위나 집회 이런 것들이 어떤 표현의 빈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버무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민들의 고통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정치권의 국가에다가 전달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정치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치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제도 하나가 이제 정당인데 정당이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그래서 당정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어디 가서 자기 그 어려움을 하소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거리로 나가고 굉장히 제도화되지 못한 방식으로 자기 요구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파업과 집회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마 이어지는 우리 이야기에서 나올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기본적인 기능이 갈등의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동자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정해 나가는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해석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집회를 놓고 보는 언론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규정을 일단 우리가 사실 그 도로상에서 화물 기사님들에 대한 약간은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조금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언론은 지금은 저는 정치 권력에 복무하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언론도 상당수 있지만 대한민국 언론의 대부분은 지금 정치 권력에 사실은 복무하고 있어서 저는 그 권력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어떤 악마적 프레임을 짜는데 저는 일조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화물연대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왜 대중의 이익을 상충해 가면서까지 요구하냐.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뭐 정부가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친북 용공 프레임 이런 것들하고 섞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에 저는 언론이 편성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프레임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반 이제 대중들은 사실은 노동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자 권리보다는 좀 더 기업과 시장의 권리를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 경제에 너무 심하게 우리가 경도되어 있는 그런 성장 중심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언론이 그대로 저는 카피해서 복붙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지금 그 화물연대의 파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과 유사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부에 있는 어떤 분은 또 이태원 참사만큼의 일이다라고 또 비교를 해서 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한국의 정치 사회 현상에 대하여서 나오는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죠. 맞죠. 너무 격하고 무섭죠. 무서워요. 과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물건을 실려 보내는 화물주의 입장과 그거를 이제 갖다 나르는 이제 예.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도 이거는 그 자본주의 속에서 서로 계약 상태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 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을 찾아본 거는 두 군데입니다. 호주의 사우스 웨일스주가 안전 운임제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의 항구에서 하역하는 거기에 두 군데에서는 안전 운임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지를 않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는 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사회가 그 민주화를 위하여 혼란과 그런 격동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보여주던 권위주의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그 돌멩이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하던 우리의 어떤 시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사실은 한 4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느닷없이 지금 정치가 권위주의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시위하는 모습도 굉장히 어떤 그런 좀 약간 막무가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이걸 해결해 나가는 정치와 요구하는 쪽이 조금 더 선진화라고 하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 세련되게. 좀 더 뭔가 하면 좋은데, 이게 과거로 역행해서 보여주는 그런 걸 보이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국민 여론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현재 이 사안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게 지금 나타나고 많아요. 있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봉급 생활자고 노동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권리,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찾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북한이 핵미사일 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좌파한 거죠. 좌파고 공산주의자고 그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그런 정의를 할 수 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담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본인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후보 시절에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적대감. 없는 사람은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나 정치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대통령 되어서 그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볼 일이고, 그때 그럼 뱉은 말씀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한 소리, 흰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걸 스스로 자인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안전운임제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지난번 파업해가지고. 해봤더니만은 적어도 보고서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는 적어도 화물차의 안전 그리고 도로 안전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전운임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한 6% 정도, 42만 대 정도 있으면 2만 6천 대 정도에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당연히 그때 5월 달인가 파업을 했을 때 그때 그걸 좀 더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그냥 그 약속한 바대로 실천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화물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꼼수 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전혀 집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까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파업 외에 다른 방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이걸 이제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냉정히 따지면 파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스스로가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마치 정말 내가 그 빵집 차리고 이런 개인 자영업자인데 정부가 나서서 내가 빵집 장사 안 돼서 닫겠다,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닫겠다 했는데 그냥 강제로 열으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있냐는 거죠. 저는 정부가 편의주의적으로 어떤 때는 노동자로 취급하고 어떤 때는 개인 사업자로 취급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처지를 정말 악용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3년, 그러니까 2020, 2021, 2022 그걸 이제 일몰제. 3년은 일몰제. 일몰제인데 예. 3년을 더 하기로 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저게 된 거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현재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하자. 그렇죠. 6%에 예. 적용되는 것을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전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가지고 합의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개인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가지고 어떤 좀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와 대화를 막아버리는 그런 게 있지 관계 않습니까? 끝납니다. 네네. 네, 감정 나가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국회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은 안 하는 게 국격에도 맞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충분히. 저는 노동 분야에서도 그냥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관장하는 게 ILO 국제노동기구고, 국제노동기구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탄압이나 이런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ILO. 예, 예, 국제노동기구라고 국제노동기구.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읽죠?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가니제이션 오가니제이션, 뭐 그렇게 예. 되겠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었던 것 중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실제로 이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시사인 기자가 24시간을 따라붙어 가지고 취재한 글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료를 모아서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옆에 그냥 붙어서 봤더니 24시간 근무를 한 게 아니라 25시간 있었고, 상차 그러니까 짐을 싣는데 6시간을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된대요. 그때 쉬는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대기하고 하차도 그냥 하차가 되는 게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짐을 내릴 때 또 한 서너 시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운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시민 여론의 편에서 볼 때는 이를테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동일 화물차의 차주 중에서 운임을 하려고 하는 차에다가 쇠구슬을 던져가지고 잘못하면 다칠 뻔했다. 네, 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 노조의 그 회의에 나왔던 사람의 얘기가 전혀 앞 사람 얘기와는 다른 대꾸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부러 집어낸 그런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몇 개를 집어내니까
이 노조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네. 또 그 뭐 하면 국회에서는 또 안전운임제법과 동시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통과가 그 야당 단독 통과를 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거는 식으로. 단독 통과 시킬 거다. 아마 이재명 근데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법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노란봉투법은 너무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갖고 국민적인 일반적인 정서들도 합법적인 틀에서 하는 그런 파업의 어떤 다른 손해 이런 것들까지도 다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건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일반적인 정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강경하게 해서라도 아마 몰아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봉투법 좀 짚고 갑시다.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통해서 일어난 손해를 노동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지금 현재의 법을 개정을 해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한국의 산업 구조와 노동 인력을 볼 때에 1차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보다도 하층 혹은 2차라고 하는 노동자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한진중공업 경우가 그랬죠, 그죠? 네, 그게 네, 보면은 이제 1차 노동자가 아니고 2차 하청 노동자가 이제 제대로 임금이 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건데 이런 것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보셔야 될 게 이 하청 2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점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노란봉투법으로 하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합법적 파업 관련 법률로 이제 합법 파업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에 이제 명확하게 핵심이 뭐냐면 지금 현행 법률 체계가 보장하는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의 틀 안에서 진행된 건에 관해서 한정해서 그 어떤 피해 보상을 구제해주자 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는 걸 저는 명백하게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